아이폰을 오래 사용한 입장에서 갤럭시를 메인으로 사용한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은 S25 기본형을 한 달 넘게 사용하면서 느낀 갤럭시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폰을 구입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내 입맛에 맞게 폰을 꾸미는 것이겠죠. 가볍게는 배경 화면을 통해 덕질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세하게는 나의 생활 패턴에 맞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 세팅을 해주는 것까지겠죠. 이 점에서 볼 때 갤럭시의 폰 꾸미기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으면서도 접근성이 우수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서드파티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배경화면과 테마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배경화면과 테마 역시도 별도의 앱을 설치 없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꾸몄으니까요.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바탕 화면에서 손으로 화면을 이렇게 오므리면 아래 배경화면 그리고 테마가 뜨는 게 보이시죠? 내 입맛에 맞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잘만 고르면 무료로도 충분히 이쁘고 감각적인 배경 화면을 고를 수가 있었죠.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해서 하나둘씩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실 겁니다. 손쉽게 꾸미기가 가능하다 보니 오, 갤럭시 상당히 괜찮은데? 라는 첫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폰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참 한정적이죠. 물론 자유도가 높다는 것이 꼭 우수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폰을 내 맘대로 세팅할 수 있다는 점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폰도 꾸몄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갤럭시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에서도 화면 분할이 이렇게 된다고? 세로로도 가능하고 가로로 화면 분할도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화면을 둘로 나눈다는 의미보다는 동시에 두 가지 앱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게임까지 가능합니다. 혹시 두 가지 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싶어 서로 다른 게임을 실행시켜 보았는데 와, 됩니다. 한쪽에서는 붕괴의 스타레일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신을 실행시켜 주었는데요. 둘 다 별도로 조작이 가능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데요. 물론 이렇게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게임은 큰 화면에서 하는 것이 몰입감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구동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메인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다른 앱을 활용하는 기능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찐 앱 등이로서 갤럭시를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이 놀라웠습니다. 아이폰, 화면 분할,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패드에서조차 화면 분할은 가능하지만 가로 모드에서 좌우로 분할이 가능할 뿐 이렇게 세로로 분할까지는 안 되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뒤로 가기 버튼? 왜 필요하지? 싶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키가 되었습니다. 아이폰의 이전 아이덴티티가 홈 버튼이었다면 갤럭시의 원초적인 아이덴티티,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제스처가 훨씬 더 익숙하다 보니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며칠 사용하다 보니 이 버튼 클릭이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손이 자주 갔습니다. 그래도 난 이거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오케이, 갤럭시의 또 다른 장점, 내 입맛에 맞게 설정을 세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건 꼭 써야 하는 기능이더라고요. 현재 저는 아이폰에 익숙하기 때문에 뒤로 가기 기능을 설정을 해주었고요. 아래에서 대각선으로 올리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캡처하고 위에서 대각선으로 내리면 화면 녹화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기능은 제가 회사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제스처를 취할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단순한 제스처 하나만으로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익숙해지니 너무나도 편리하였습니다. 게다가 갤럭시의 디테일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드는 부분이 바로 키보드 세팅이었습니다. 나만의 키보드 만들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보드를 세팅할 수 있죠. 일반적인 패턴은 기본이고 천지인 키보드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익숙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천지인의 경우 타자는 조금 느리지만 오타가 발생할 확률이 정말 낮다는 것이 장점이죠. 여기서 또한 미친 디테일, 키보드의 이 키 하나하나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엔터의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싶다면 편집을 눌러 엔터
키를 클릭한 다음 너비와 높이를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죠. 진짜 이 정도까지 된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RGB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키보드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갤럭시를 사용하다가 아이폰을 잠시 만져보면 너무 기능이 한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업이라는 기능도 참 재밌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이콘을 겹친다든지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용했던 앱의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도 변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설정들이 있지만 더 이야기하다가는 밤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겠으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뒷면을 2번 탭하여 유튜브 앱이 실행되도록 설정해 두었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갤럭시의 꾸미기는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갤럭시를 사용하는 친구의 폰을 확인해보면 정말 제각각 동일하게 세팅된 폰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반면 아이폰 유저의 폰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결국 폰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갤럭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찐 앱등이로서 S25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사진첩입니다. 수많은 사진들을 깔끔하게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죠.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수년간 찍어온 방대한 사진을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행, 회사 업무, 유튜브, 친구 모임과 같이 앨범을 생성해 주었으며 원본의 사진을 다른 앨범에 옮길 때에도 복사하는 것이 아닌 아예 원본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 중복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앨범 안에서 또 다른 앨범을 생성할 수도 있었고요. 여행에 들어가서 연도별 그리고 장소별로 구분지어 주니 시간이 지나서도 내가 원하는 사진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용 사진만을 별도로 구분지어 놓으니 회사에서 사진 자료를 찾을 때 너무나도 효율적이었죠. 물론 아이폰에서도 앨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갤럭시의 사용성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의 카메라 그리고 사진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폰보다는 갤럭시 쪽의 사진첩 관리가 훨씬 편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외에도 삼성페이는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너무 편리하였고요. 통화녹음 말해 뭐합니까? 어떻게 보면 갤럭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아이폰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기능이 많습니다. 이래서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갤럭시를 사용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오늘은 갤럭시 S25 기본형을 한 달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해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금방 적응하는 제 모습에 놀라웠으며 이제는 정말 아이폰이 우수하다 아니면 갤럭시가 우수하다를 떠나서 개인 취향대로 폰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죠. 아이폰의 이 폐쇄적인 점이 좋아서 계속해서 사용했었는데 오랜만에 폰을 꾸미다 보니 처음 갤럭시 S1을 구매했을 때가 새록새록 떠올라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조금 더 만져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메인으로 조금 더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